대전의 한 미용실입니다. 유리벽 곳곳에 욕설이 담긴 메모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환에는 대대손손 천벌받기리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용실 앞 바닥에는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 던진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이 학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뺨에 맞았고 교사가 2명 다 반아이들 앞에 서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받을지 의견을 물어봤고 듣던 아이가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끝내 교장실로 올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는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지향하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교사가 아이 옆 교실로 배정돼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말고는 연락한 적이 없었다며 악성 민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하니까 주변에서 다 계속 뭐라고 하니까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지만 숨진 교사는 생전에 가해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으로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부모나 학생들과 법적 다툼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대전시 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의 한 김밥 가게 앞 창문에 메모글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비는가 하면 원색적인 욕설도 보입니다. 쓰레기를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김밥 가게는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4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해 결국 숨지게 한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게엔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 계란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던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엄청 귀여운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조금씩 이해하고. 화난 시민들이 해당 매장을 가맹본사 SNS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자 결국 본사는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이 김밥 가게는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미용실 앞에도 메모지가 붙고 계란이 날아드는가 하면 별점 테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일한 초등학교에도 추모의 발걸음은 물론 가해 책임이 있다며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 화환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서울 서희초 교사를 시작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님, 숨진 선생님 서희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해왔고 교권 침해 사례집 모으는 작업에 본인의 사연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초등학교 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본인의 사례를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을 때 반 학생 4명이 굉장히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 다른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네. 아니면 배를 때리거나 이런 괴롭힘이 지속이 되어서 이 선생님께서 계속 지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니까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싶어서 그날은 이제 교장실로 이 아이를 보내고 교장에게 이 아이에 대한 지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아이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요. 항의하는 자리에는 교장과 교감이 모두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결국 이 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를 당하고 나서 이 학교에다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네. 학교장에게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요. 10개월간 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 선생님 스스로 혼자 싸워야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에도 악성 민원 4년째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진 고인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보고 오시죠. 톡으로 벌었던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상관이 없는 색종이를 꺼냈대요.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넣으라고 하시겠죠. 필요 없는 거니까 넣어 했는데 애가 안 넣죠. 그럼 넣어 좀 더 세게 말씀하시겠죠. 강하게? 그걸로. 그 중에 한 아이의 누나가 체육 수업을 했었나 봐요. 근데 노력 요함인가 뭐 그렇게 이제 점수는 아주 낮은 점수를 줬더니 또 구호가 난리가 나가지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엄청 귀여운 거예요. 예? 그 교권 저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무시해버렸잖아요.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어제 뉴스 보고 그 망자의 자식들이 까만 옷 입고 따라가는 거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조금씩 이해하고. 숨진 고인의 초등학교 교정 앞에 근조 화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 고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앞으로 도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아까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하셨을 때 언급을 했지만 교장 선생이 지금 아이를 함께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 함께 하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학부모가 찾아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면 교장 선생도 그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기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하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네. 지금 조화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 글귀가 다 그렇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런 문구가 계속 달린 그런 이유가 바로 교장의 이런 그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혜 에디터님, 고인에 대한 사연이 더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 학부모 마주칠까 봐 집 근처 마트도 못 갔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사노조 관계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쪽 증언에 따르면은 교사가 집 주변 마트나 커피숍에서 이제 마주칠 것 같아가지고 그 주변을 못 가고 멀리 있는 마트나 이제 커피숍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교사분은 일단 죄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분쟁 관계에 있었던 거고 이게 무혐의 처분도 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가 뭐 그 교권보호위원회든 어떤 식으로든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조력을 해주고 이런 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지 않아서 더 이런 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끝까지 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해 학부모라고 지목된 인물들의 뭔가 영업장,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온라인상에 이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김밥집의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분을 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 뭐 김밥집이나 이 미용실에 대한 별점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앞에는 막 케찹으로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메시지를 붙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첩 뿌려진 사진이 해당 업장 앞에 당신이 죽인 거다. 이제 속이 후련하나 이런 내용 포스트잇으로 붙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호 교수님, 그런데 프랜차이즈에서는 해당 업장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영업장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까지 따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그 매맞는 그 선생님들의 그 고충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말 모욕, 폭행을 하는 이런 그 일부 악성 부모들에 대한 이런 비난 감정 충분히 그 이해 함직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생적인 이 범죄를 행하는 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붙여진 이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굉장히 이제 비난인데 인격적인 모멸, 모독 또 그 살인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글도 있고요. 또 그 이 악성 부모의 이를테면 사촌, 뭐 팔촌까지 아주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노출하겠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또 따지게 보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모욕죄에도 혐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얼굴을 이렇게 동의 없이 막 공개하게 되면 또 그 초상권의 또 침해 때문에 또 민사상 손해배상에 또 책임도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그 과도한 그 공격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의 또 혐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국회나 법제도에서 빨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 제시해서 이렇게 지금 공분을 자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상황 자체를 빨리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정책적인 급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주희 변호사님, 국제 아동 권리 단체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고소가 들어오면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근데 실무상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이 실제 이 수사기관의 의견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수사를 하면서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의견을 구했는데, 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맞다 이런 의견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 숨진 교사들 같은 경우도 이 교육 현장을 모르는 이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붕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교육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을 오랫동안 했었지만 이제 후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세이브 더 칠드런에 대한 이 항의성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쪽에서도 오늘 좀 입장을 내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대전 40대 여교사가 잠든 관이 천천히 옮겨지자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동료 교사와 제자들도 운명을 달리한 교사의 마지막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고인이 된 교사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자신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했습니다. A4 용지 4쪽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생은 다른 친구 목을 조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고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 부모와 상담했지만 조용히 혼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하자 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긴 싸움을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혀 그러신 선생님이 아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는 앞서 지난 2월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권 상담 신청도 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신념에 따라 고인의 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구 주변으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화환에는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학교 40대 교사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올해로 20년 차인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친구를 때려 교장실로 보내줬는데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학부모는 교사가 7차례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친구의 배를 때린 거, 그래서 혼을 냈고, 근데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혼소리로 혼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던 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생님이 하셔야 할 당연한 소명이잖아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동안 스트레스는 물론 모멸감을 겪어왔던 겁니다.
4명 중에 한 아이의 누나가 체육 수업을 했었나 봐요. 이제 노력 요함인가 뭐 그렇게 이제 점수는 아주 낮은 점수를 줬더니 또 구호가 난리가 나가지고. 충북 청주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관할 교육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